책갑에 쌓여 차곡차곡 쌓인 책, 세 발의 고동기와 화려한 색채의 도자, 서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벼루, 연적, 필통과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도장을 포함한 인장 모음까지 이특균의 책카도 병풍입니다. 책카도는 서가 속에 책과 문방구를 공감감 있게 그려낸 그림을 뜻합니다. 이러한 책카도는 책꽂이를 그리지 않은 책걸이까지 넓혀져 궁중에서 민간까지 폭넓게 그려졌습니다. 일종의 투시도법이 적용된 책카도는 그 연원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또한 책카도 책거리는 주로 궁중과 민간으로 나누어 고찰되는 편인데 궁중회화와 민화로만 나눌 수 없는 책카도의 지점들도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작은 서재라는 뜻의 스튜디올로가 15세기 이탈리아 궁정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곳에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 물건들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올로는 본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지만 점차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서재를 그리는 방식은 청대 궁정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을 통해 유입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학식을 전제하고 기물을 수집하는 행위가 명말부터 청대에 이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다복격이라는 수집 상자 및 장이 있습니다. 다복격은 명말 문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상자에 기원하는데요. 이와 달리 가구형으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 황실의 건물 중 하나인 수방제에 놓아 섬세한 궁정 문화를 보이는 자리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림으로는 고동서와의 수집부터 가구형 다복격을 직접 그린 것까지 다양하게 찾아집니다. 걸륭제에 의해 제작된 CLC도는 성인 인물 독책을 기본으로 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수정된 부분은 좌우에 놓인 기물들로 이들이 보조하는 가운데 문인의 모습은 걸륭제의 또 다른 초상화로 해석됩니다. 걸륭제 이전인 옹정제도 다복격과 관련된 그림들을 남깁니다. 옹정제가 되는 옹친왕은 한족 문인의 옷을 입은 채 책을 읽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을 바로 다복격으로 채웁니다. 이에 더해 옹정제 당시 제작된 12미인도 중 박고유사에는 미인 뒤로 다복격이 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축 단청으로도 책값을 비롯한 기물이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전 랑센형의 다보각 경도를 책가도의 결정적인 연원으로 다룹니다. 예수의 선교사인 랑센형의 본명은 주세페 카스틸리오네이며 걸륭제의 어용화사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죽협정 잡기에는 그가 북경 청주교 남당의 그림 벽화가 다복각이었다고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현재 전해지는 서양화법이 가미된 다복각 경도를 랑센형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기 책가도, 책거리의 등장은 경제적 성장과 고동서와 수집 열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만 기물을 항상 진열해둘 각오로 다복각이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기물을 늘어놓는 행위 자체도 지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다복각과 같은 서가 일체를 그림으로 그려낸 책가도 병풍이 물리적 제약과 금기를 우회하는 방법이 되었으리라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의 책가도는 정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홍제전서에는 정조가 어좌 뒤에 배치된 책과 그림을 빌어 문체의 뜻을 표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규장각에서 화원의 시험을 치르며 그림의 주제로 책가를 내기도 하였는데 내각인력에는 자유주제에서 마땅히 책거리를 그려야 함에도 다른 것에 그린 화원을 귀양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를 이어 순조대의 중의당책가가 화제로 출제되는 등 책가를 비롯해 관련 기물들이 궁중에서 그려진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책가도를 잘 그렸다는 화원들을 찾을 수 있는데 김홍도, 신윤복의 아버지인 시산평, 이영록의 할아버지인 이종현이 이름났습니다. 다만 이들의 책가도가 현존하지 않아 그림으로는 장한종, 이영록이 책가도의 대표적인 화원으로 꼽힙니다. 장한종의 책가도로는 경기박물관 소장 책가도 병풍이 있습니다. 사실 장한동은 물고기와 새우 등을 그리는 데 뛰어난 화원이었기에 그의 책가도에서도 이를 그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영록은 대대로 책가도에 특출난 집안의 인물로 승정원 일기에는 이영록, 이응록, 이태규 순으로 이름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달수 및 한흥석도 인장을 통해 이름은 확인되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가는 알 수 없지만 흥선대원군의 저택인 온양궁에서 나온 책가도 가리개도 전해지고 있어 궁중에서 만들어지고 쓰인 책가도의 양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장한종의 책가도에서 장막이 드리워진 이후 장막을 들춘 책거리들도 다수 그려집니다. 그중 주목되는 것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호피 장막도입니다. 호피는 호랑이 가죽을 말하지만 넓게는 표범의 가죽도 아우릅니다. 이러한 호피는 문인적인 의미로서도 사사로움을 물리치는 의미로서도 다수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호피를 두른 호피 장막도에서 장막 안으로 보이는 장면은 온갖 기물이 쌓인 것과 함께 서책 위에 안경을 올려준 채로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책에 쓰인 글이 정약용의 시로 알려짐에 따라 호피 장막도는
정약용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범위에서 조선 후기 서울을 근거지로 하는 경화세족에 의한 상상의 방으로 해석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거리 10폭 병풍은 수묵의 책거리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수묵은 책을 칠하기 이전 단계이기보다 처음부터 주문된 부분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책거리 10폭 병풍에는 명말 청초 두고 감상하기 적합한 물건으로 언급되었던 각종 기물이 늘어지며 백과사전식의 관심사를 반영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소재를 몇 가지 얘기하면 액작 속 액자처럼 족자 안, 병풍 안에 그려진 그림들이 있으며 보자기를 묶은 문양의 호리병을 비롯해 화초와 소나무, 어항과 새장, 고양이 등도 자리합니다. 고양이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으로 민화에서 볼 수 있듯 간략해진 호랑이의 모습일 수 있으며 애완동물로서 그려 넣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궁중의 책가도 외에도 책가도 및 책거리는 한층 제동적으로 에어되었습니다. 서가가 없는 책거리류는 탁상과 책갑을 중심으로 모인 것과 하나하나 띄어서 배치한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의 비중이 학문적인 부분보다 복을 구현하는 데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책보다는 과일, 꽃, 가구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이죠. 장수를 비는 복숭아, 다산을 상징하는 수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책가도 책거리류는 다양한 기물이 인상적이기에 이에 관해 연구도 상당수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진열장의 성격이 강한 랑센형의 전층작과 비교해서 조선의 책가도 책거리는 책을 비롯해 문방구류가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그러면서 청강희, 옹정 시기의 자기류도 강조되는데 당시 수입자기에 대한 조선 상류층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또한 나전칠기합처럼 실제로 존재했을 기물을 그리기도 하지만 형체가 일치하는 실제 기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미지로서 책가도, 책거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시계, 담배, 안경과 같이 시대적인 조건이 반영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수입 및 사용한 기물이기에 책가도 책거리를 통해 추구했던 바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등장해 서재 풍경 한 폭을 장식한 책가도, 책거리를 만나보았는데요. 기물이 늘어져 이목을 끄는 책가도류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민화만이 아니라 임수식 작가의 책가도 사진 작업이나 양태호 디자이너의 벽지 작업 등 현대적인 해석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이어 주일 한국문화원에서도 열린 한국공예의 벚꽃창신 20개 독백 전시에서는 이러한 책가의 모습이 정구 예술감독에게 응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호림박물관의 서가의 풍경 전시처럼 책가도 전시가 기획되기도 하니 다음에 책가도, 책거리를 만나게 된다면 책은 물론 벼루, 그릇, 시계를 비롯해 동물, 과일까지도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두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책가도, 책거리를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해보길 바라겠습니다.